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장애인 체육체육회원대 박경석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동지들 다 대의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럼 제가 대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면 우리 같이 투쟁해야 되니까 투쟁을 어떻게 같이 잘할 건가를 열심히 꼬셔야, 아니다, 꼬신다, 아니다, 전도야, 아니다, 전도가 아니라 하여튼 뭐 그 시기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 함께 투쟁할 우리 동지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이 질문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이 모임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조금 다른 이 주제를 갖고 왔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는 예산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집중되어 있는데 질문을 보니까 장애 등급제 폐지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장애 등급제 폐지도 모르는데 예산 문제 이야기했다가는 머리만 아플 것 같아서 금방 다시 와서 또 이제 PPT를 이렇게 또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PPT와 제가 이야기하는 PPT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요 PPT를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강의 좀 집중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 자, 여기에 장애 등급제 폐지, 그리고 현재 장애인연금, 중증 1급, 2급, 그리고 어디까지죠? 장애인연금은 중복 상급이죠. 요 문제 어떻게 되었는지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 답이 있고요. 이 장애 등급제 폐지했다고 소식이 들리는데 당장의 변화는 없어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그것도 여기 답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예?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 서비스도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이것도 여기 PPT에 있습니다. 예, 요런 질문들은 오늘 여기만 집중만 해주시면 답은 다 될 겁니다. 서비스도 줄어드는 것들이 있지만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생으로 그 시기 한다고 해서 너는 거 없이 그냥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너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뭔가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할 거라는 주장을 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는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애 등급제 폐지가 어떤 점에서 개개인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다는 걸까요? 맞춤형 복지한다고 해놓고 전혀 맞추지 않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자,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부모님들에게 그 말이 쏙 들어가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과제를 많이 주면 제가 머리 아픕니다. 예. 국가 복지 서비스의 볼륨을 늘려가며 등급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볼륨을 늘려라. 볼륨은 좀 유식한 말이고 우리 그냥 까놓고 예산 늘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예. 장애 등급제 폐지 후 활동보조인 서비스 15등급이고 그에 따른 시간과 대상은 늘어나지만 학령기와 성인기 기준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준비 안 해왔습니다. 이 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동형과 성인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성인용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서 나중에 아동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지부에서 저를 좀 더 다음에 초청을 해주시면 제가 강사비도 받고 여러분들 만나러도 가고 이거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오늘 다 이야기 안 할게요. 양해를 바랍니다. 다 할 뿌리면 나중에 저를 초청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등급제 폐지가 됐다고 하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서사인가요? 요거는 한번 오늘 강의를 제가 이야기하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정말 진짜 위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진짜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가짜기 때문에 진짜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가짜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알량한 혜택마저 빼앗았다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되는 지점도 있고요. 동의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또 요 내용에 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급제 폐지를 개별화 서비스에 맞는 개별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종합조사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시 중증일 경우, 경증의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 자원 급여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 활동보조 서비스의 양이 이 종합조사표에서 다 갈갈이 이제 평가될 건데요. 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는 것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시급을 주는 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시급을 더, 중증장애인한테 시급을 더 주는 거, 중증장애 시간을 더 달라는 거인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경증 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에서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할 때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좀 시간급을 좀 더 높여달라, 이런 주장인 거죠. 예, 질문하신 분. 이미 그게 가산급여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원래 한 1,000원 정도 더, 그렇기는 인정점수 400점인가 480점 이상이 되면 가산급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것이 충분한가라는 문제는 있죠. 자, 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의 이 장애인보다 제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쟁으로 아마 판단될 것 같습니다. 중증과 경증 활동 보조 시급을 차등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질문이네요. 중증장애인, 여기 일단은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는, 특히 또 발달장애인들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다 몽땅 중증장애인이에요. 경증장애인이 없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다른 유형에서는 중증, 경증으로 나뉘죠. 그죠? 근데 정신적 영역의 장애 유형들은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7월 1일부터 모두가 중증장애입니다. 중증장애. 요 이야기고, 그렇지만은 중증장애인 중에 더 심한 장애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건 법적 용어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 우리가 관심 갖는 영역의 대상은 다 중증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강의 끝내도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 불 좀 꺼주실래요? 여기 영상 나올 때 7월 1일 날 장애 등급제 폐지와 되는 그날 행진입니다. 약속한 장애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가 요구했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는데 예산 과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분리하기 때문에 신년의 투쟁, 오늘의 광화문 지하철에서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에 의미 있는
역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와 신께로 인간다운 조동한 삶, 그것을 의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기재부의 의무가 아니니까 하루에 폐지되면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해야 할 텐데 왜 장애인과 장애 가족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가? 실상은 거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가짜 폐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폐지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쓰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쓰기 위한 돈을 이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수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투쟁의 성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장애등급제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참여하여 완전한 통합을 만들자는 평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10년의 투쟁과 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으로 쟁취한 성과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정과 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관계의 변화입니다. 평등한 관계입니다. 장애인들의 혁명입니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이게 7월 1월에 있었던 행진의 영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투쟁을 했고 잠수교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왜 잠수교를 지났냐라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한 데는 서울지방조달청인데 거기가 기재부 장관의 서울사무소입니다. 그 세종시에서 그렇다고는 더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조달청에서 잠수교를 서울역까지 오려고 했는데 오니까 잠수교를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난 게 아니라 잠수교는 선택되어진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또는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잠수해 있다가 이제 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잠수만 타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선언이 있는 잠수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보니까 우리 대의원 동지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더 많죠, 그죠? 이제 내년도에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잠수교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런 행진들을 또 할 것을 우리 박수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대표님 안 계시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농성도 하고 잠수교 행진도 하고 이렇게 그날의 행진의 모습들입니다. 반포대교에서 내려온 사진입니다. 저기 안경 끼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북한에서 북파 공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2019년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 전과 이제 후의 투쟁으로 장애인 운동은 나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어땠냐 보면 여기 보호해 주겠다. 1960년도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요 시설이나 집구석에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했죠. 1980년대에 이제 재활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이런 사회에 맞췄고 너를 재활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이렇게 또 80년도에 또 외쳤대요. 80, 90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 돼서
자립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도 지금은 이것이 네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격리시키고 배제시키는 것들이 여전히 정당한 사회이고, 그렇죠? 재화, 야, 너희들이 지역사회에 살려면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그래도 급이지. 너 그래서는 안 돼. 맨날 훈련만 시키고, 그죠? 맨날 훈련시켜도 안 되니까 막 울고 짜고, 아니다, 울고 짠다기보다, 그죠? 아니다, 내 있는 그대로 존중해라. 그리고 나에게 맞추어라. 나의 장애에 세상이 변해야 되지, 세상의 기준에 내가 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권리고 그것이 자립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애 등급제가 뭐냐라는 걸 간단하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1988년도 11월 1일 날 장애 등급제, 등록제가 시작되고 등록제에 따라서 6등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 등급제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장애인은 등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병신, 찐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절름발이, 심지어 신문에서도 그 당시에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굉장히 부각되었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발달장애인의 이쪽 영역은 저 밑에 있었고요. 겨우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있을 때 절름발이를 돌보자, 성한 우리들,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대에 1988년도 11월 1일 날 등록제가 시작됐고, 2019년도 7월 1일 날, 그리고 장애 범주도 1차, 2차 했었는데, 처음에는 5유형인데 지금은 15유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31년 만에 변화되죠. 우리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단지 돈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인데, 그 변화는 뭐냐? 관계의 변화다. 이제 관계로 바꿉시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는 이제 혁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1989년도에 17만 6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얼마입니까? 254만 명. 250, 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종합보선을 해서 이제 이때까지 많이 준비했어요. 2019년도 7월 달부터 일상생활 지원은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24일째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보조기구, 거주시설, 입소, 자격부여,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뭐냐? 이동지원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동지원에 대한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고소득과 고용, 바로 연금, 소득, 이런 문제인데, 요 기준을 만들고, 요 기준에 따라서 종합서비스를, 종합조사를 더 뚱뚱하게 해서, 지금의 종합조사는 돌봄 지원밖에 없어요. 일상지원. 요게 나와 있고요. 20년도에 이동지원에 대한 종합조사를 만들겠답니다. 그리고 22년도 돼서야 고용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조사로 만들어서 이제 의학적인 등급이 아니라 요 종합조사표에서 맞추어 주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정부 발표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것만 뭐 내용이 뭐냐보다, 아, 요런 방식으로 등급제가 종합조사로 변경하는구나 하면 이 장애 등급제의 핵심적인 이 로드맵은 다 아는 겁니다.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건, 그럼 종합조사는 뭐냐 도대체? 종합조사는 도대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모든 서비스를 깔깔깔깔 다 모아보니까 144개더래요. 그것도 등록을 해야 주죠. 나는 다쳐가지고 장애인 같은데 등록 안 하면 장애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 가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 장애인에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체는 대한민국은 144가지입니다. 그 144가지 중에 일괄적으로 65개, 차등으로 79개, 바로 요 등급의 의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뉩니다. 일괄은 뭐냐? 자, 이제 144개의 이제 서비스의 성격들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할인 감면, 자립지원, 소득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이동지원, 기타. 이렇게 서비스 성격들이 있습니다. 요 서비스 성격을 있는데, 일괄은 뭘까요? 1급에서 6급까지 차등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저 창경원 가는데 공짜거든요. 제가 공원 공짜입니다. 6급 장애인은 공짜일까요? 안 공짜일까요? 공짜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후해요. 바로 일괄입니다. 고속버스, 아니다, 고속도로 감면, 그 톨게이트 감면 할인 50%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일괄일까요? 차등일까요? 일괄이죠. 그거 휙휙 가는데, 어디서 중증이와 경증이 나눠서 니는 50% 할인해주고 니는 30%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일괄이에요. 바로 그런 서비스. 일괄, 1급에서 6급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바로 일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주려고 주는데, 그런데, 아이고, 좀 차등은 해야 되겠어. 그냥 등록장애인 250만 명 그냥 일괄적으로 줬다가는 대한민국 재정이 빵꾸 나겠어. 그래가지고 좀 자르자. 자르는 기준이 뭐냐? 바로 등급이라는 의학적 기준으로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 차등조 75개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페이지를 조금 좁게 이야기하면 바로 79가지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판정해서 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쉽죠? 이제 다 아셨죠?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은 각 지구에서 또 초청해 주세요. 공부가 더 필요한 건데, 이거 제가 이거 알기 위해서 1년 넘게, 2년 넘게 공부한 거예요. 그냥 10몇 분에 가져가시면 안 되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이래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겁니다. 이런 서비스인데 아까 이거는 1급, 6급 다 주는 거래요.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중증, 경증으로 나뉘네. 요런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2단계로 바꾸겠다고 했으니 1, 2, 3급은 중증장애인, 4, 5, 6급은 경증장애인, 이렇게 나누어주면 이런 서비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바로 이런 겁니다. 어이구, 장기 요양 보험료 경감을 하는데 1, 2급만 줬네? 야, 요건 좀 어떻게?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1급, 2급까지 줬으니까 에이, 마음씨 좋다. 6급까지 다 줄게. 이렇게 결정됐을까요? 어떻게 결정될까요? 3급까지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늘렸다. 이런 겁니다. 근보 경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3등급으로 나눴네. 요거는 또 어떻게 자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라보세요. 자를 게 뭐 있냐? 그러면 1급에서 6급까지 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딱 3급까지는 위로 붙이고 4급은 밑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또 4급까지 있네.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건 6급까지 가자. 여전히 여기 보시면요, 1, 2, 3급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1, 2급이 대상이에요. 1, 2급이 대상인데, 야, 이건 또 어떻게? 이거는 종합조사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종합조사표에 몇 점 받는가에 따라서 거주시설 들어가는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등급표에 의하면 1, 2급만 되면 되는 건데 대상은 돼요.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거주시설도 못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쫙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거주시설 폐쇄 이야기 하니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희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줄 수가 있는데 왜 시설을 폐쇄?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아무튼 장애인 거주시설을 들어가려면 1, 2급인데 이제는 종합조사로 넘어간 겁니다. 의료, 분쟁, 직권, 개시 이건 1급만 했네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요런 것들을 144가지에 요 부분을 다 조정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다 늘어났어요. 보시면 껌값으로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이 껌값을 정부는 완전히 뭐냐 이 대빵한 것처럼 선전을 하죠. 자, 이렇게 현행은 장애인 등록합니다. 등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1급에서 6급인데 이제 어떻게 되죠? 중증, 경증으로 나뉩니다. 이제 장애 등급 절대적 기준이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겠대요. 그래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로 넘어갑니다. 핵심은 바로 서비스 종합조사 2019년에 도입되는 요 내용이 뭐냐, 요것이 20년도 22년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서비스, 그럼 종합조사가 들어오면 어떤 서비스를 받니? 어떤 서비스를 받니? 활동지원 1급에서 3급이었는데 보조기기 1급에서 3급이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1급, 2급인데 입소 대기순이었죠. 응급안전 이거는 활동지원하고 관계, 이거는 뭐 들어가나 마나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일단 집어넣었어요. 없으니까. 요게 현행인데 이제 뭘로? 종합조사로 나간 겁니다. 요 4가지 서비스가 2019년도에 달라지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아까 장애 정도, 아까 이 할인 문제 이야기했죠. 요거고요. 별도 심사는 특별교통수단 그리고 이동권 문제죠. 의무고용 고용 문제. 이거는 20년도, 22년도에 다시 따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요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장애 등급제 민간협의체에 거기에 갔더니만 요걸 또 집어넣겠대요. 오이, 주간활동. 여러분들 주간활동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띄시죠? 예. 이것도 종합조사표로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간활동에 종합조사표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할까요? 내가 1시간 받을 수 있을까? 2시간 받을 수 있을까? 4시간 받을 수 있을까? 8시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 제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윤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와 여러분들이 코 빠지게 싸워야, 아니다. 그 머리통 깨지게 싸워야지 조금 바뀔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복지부는 4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와 연계되면 또 깎아내죠. 막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겁니다. 자, 활동보조가 이 핵심인데요. 변경 전, 그 7월달 이전이죠. 활동보조 서비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페이지를 두고 또 더 좁게 이야기하면 활동보조 서비스의 변화라고 평가해도 거의 90%가 맞습니다. 왜? 줄 게 활동보조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이. 그것도 부족한데. 주간활동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예산일까요? 이거는 재량 예산입니다. 재량 예산. 재량 예산이라는 거는 인원 정해놓고 거기 갇히면 더 못 풀려요. 그런데 활동보조 서비스는 어떤 건가? 의무 예산이에요. 의무. 일단은 대상 기준을 정합니다. 대상 기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어떤 걸까요? 장애인연금이 그런 예산입니다. 대상이 들어가면 대상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너는 조금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주간활동은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 이게 의무 예산이냐 재량 예산이냐의 차이입니다. 주간활동은 지금은 재량 예산이에요. 근데 의무 예산입니다. 이게 활동지원성 의무 예산. 그럼 의무 예산인데 예산이 확 늘어날 걸 예상되니까 국가는 뭘로 통제하겠습니까? 종합조사표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겠죠. 그거 잘못 늘었다가는 대상이 확 늘어나면 모가지 날아가거든요. 누구한테? 기재부한테. 우리한테는 지지받겠지만은 기재부 장관한테 모가지 날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한대요, 이렇게. 시간도 변한답니다. 긴급 활동도 변하네요. 등급 유효기간, 지금은 작년에는 전에는 2년이었는데 올해는 3년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떨어질 사람도 있겠네. 떨어진 사람의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대책도 마련한답니다. 이렇게. 요게 변화는 기초적인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요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요, 인정점수, 기존의 활동보조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종합조사표로 넘어올 때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4등급이에요. 4등급입니다. 이게 요술방망이를 한번 딱 타더니만, 아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15개나 쪼개놨네요. 이야,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참 머리 아팠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4등급으로 나누어진 거를 15등급으로 나누어버린 거예요. 이걸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웃기지 마라. 합리적인 게 도대체 뭐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게 저희의 무식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것들을 만든 사람은 다 교수님들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나누었다. 4등급이 15등급으로 바뀌고, 또 탈락자도 잠깐 보장해 준대요. 요게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자, 또 이제 추가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전에는 8쪽이 있었고, 변경 후에는 몇 종으로 나 3종으로 확 줄여버려요. 추가급이라. 변경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보면, 출산, 자립, 보호자 일시부재,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느냐, 학교 생활하느냐, 독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인 취약가구, 이런 것들이 8종으로 해서 인정점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보장해 줬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런데 종합조사표로는 어떻게 바뀌냐 보면, 3종은 그대로 남습니다. 출산, 여기는 남고요. 갑자기 교수님들께서 X1, X2, X3라는 용어를, 원래 이거는 수학 시간에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X1, X2, X3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연동시켜 버렸어요. 여기 차이 이런 겁니다. 인정점수 줄 때는 이런 추가급은 독립적으로 독립변수로 있었는데, 나머지 5개를 연동점수로 바꿔버렸어요. 요거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는 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런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급여자가 아까 떨어진다는데 실제로 있느냐?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방안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2개 구간 떨어지는가. 이게 어떤 개념, 이것도 굉장히 저도 이거 하는데 민간협의체 가는데 1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겁니다. 한 구간은 30시간입니다. 30시간. 30시간은 월 30시간이니까 하루 1시간이에요. 한 구간 떨어졌다 그러면 30시간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루 30시간은 아니고, 2구간 떨어졌다 그러면 60시간, 하루 2시간 날아간 겁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2구간. 자, 저는 2구간까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걸 보충하는 게 복지부 대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3구간, 90시간 떨어지면, 그러면 3구간 떨어진 건 너무 인생이 망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30시간만 보장하겠다. 1구간, 2구간은 그냥 떨어뜨리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급여랑 23% 감소, 8.6% 감소, 이런 거. 주로 이제 그동안 많이 해 드셨던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해 드셨다는 건 저희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게 성인 종합조사표입니다. 요것들을 또 하나하나 또 이야기하면 한 바가지니까 이것도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맞춤형 교육을 친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X1이라는 게 있는데 X1에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기능 제한, IADL 앞에 거는 ADL.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IADL. 앞에 거는 뭐였죠? ADL. 이렇게 X1 영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지행동,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점수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 아까 추가급여에 있었던 것들이 X2로 넘어온 직장, 학교 생활. 그리고 또 추가급여에 있었던 독고, 취약가구가 X3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구성해요. 요게 종합조사표입니다. 요것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복지부가 이 자리에서 요 종합조사표에 대한 배점을 발표했어요. 자, ADL, X1 영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X1 영역에 앞에는 ADL은 이렇게 줄게. 2019년도 4월 달에는 ADL 영역을 줄였네요. 왜 줄였어요? 답은 안 해줘요. 작년 4월 달에 ILDL은 116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는 아이고 4점 올렸네요. 고맙습니다. 인지행동 72점, 시청각 20점. 요렇게. 이야, 72에서 94점. 여러분, 좋죠? 안 좋아요? 72점에서 94점 올랐는데? 시청각도 올랐네? 그렇게 나머지는 또 532점 내에서 줄어버린 거예요. 요게 작년 9월 달에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표고요. 뒤에 거는 올해 4월 달에 실행하기 전에 여러 토론회 통해서 반영한다고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 뭐 올라가든 적든 그래도 뭐 우리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유라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작년의 안과 올해 안이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그래도, 그죠? 그거 이렇게 답을 안 해줘요. 이런 겁니다. 자, 인정점수 조사 있지 않습니까? 470점짜리였어요, 원래. 예? 그런데 이 종합적으로 532점, 요거 X1. 예, X1이 아까 초안은 작년안입니다. 작년안. 요거는 지금 안이에요. 지금 시행되는 안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 안 아프시게 제가 그래프로 준비해 봤습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냥 안 된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뭐 그치 뻑 떠지만 이렇게 낮춰버렸어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늘었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늘렸는지. 인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20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사회활동, 학교생활은 초안회 때는 12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6점이야. 야, 이거는 왜 또 갑자기 떨어뜨렸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활동인데 왜 점수 안 주냐? 이것도 막 했지, 막 깨물었더니만 요건 또 본산복해 줬어요. 깨물면 되구나.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요소들이 인정점수조사표에서는 없었냐? 그럼 있었어요. 다. 아까 뭐 마치 큰 거를 발견한 자, 지구가, 콜럼버스가 뭐 지구를 발견했는 것처럼, 콜럼버스가 지구를 발견 안 했죠. 뭐죠? 아메리카를 발견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했는데요. 꽝이에요, 꽝! 그냥 인정점수에 있는 거 가지고 지지고 뽑고 싸워가지고 저것들끼리 거시기 해가지고 함수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요소를 반영한 게 없어요.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그걸로 보니까 이겁니다. 총 596점짜리, X1 532점짜리, X2 24점, 과거환경 40점. 요 점수를 요 밑에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C값이라는 걸 줬어요. C값이 도대체 뭐냐? 너무 어렵다. C값이 뭐냐? 가중치래요. 그럼 가중치 기준은 또 뭐냐? 이야, 뭐 완전히 함수를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될 문제냐? 왜 그랬냐? 라고 물어봤더니 도표를 평행선을 만들기로 했대요. 아니 이게 사람의 삶이 수학이냐? 야, 교수들이 갖고 노는 함수냐? 야, 나의 필요성을 조작하기 때문에 이거 점수화 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또 이 원래 도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평행선 여기 평평하게 해줘야지 이게 합리적이래요. 와, 눈이 티 나올까요? 안 티 나올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초안, 작년안, 요거 올해안입니다. 이렇게 변했다. 떨어졌다. 증가됐다. 여기 증가되네요. 증가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는 증가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3차 시범사업 속에서 나왔던 1800명 가까이의 모의 적용했던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요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삭감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만큼 증가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합니다. 무려 7시간이나 정액됐습니다. 네. 좀 허리 부분이 좀 뚱뚱해졌어요. 허리 부분. 배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의 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 부분,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잘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종합조사표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과 올해의 이 조사표라는 것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장난쳤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원래 인정점수가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왜? 나머지 추가급은 독립변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삐쭉삐쭉 했어요. 이 독립변수로 있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 필요한 걸 찾아준 거예요. 물론 부족했지만은. 그래? 혼자 살아? 부모님 없어? 그죠? 하여튼 이런 요소들을 그나마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럴 때 저들이 보기에는 이야, 이게 무슨 그래프야 이거. 아프리카형이네. 일본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꿔버려. 요겁니다. 요거 제가 민간 MC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요. 야, 이 도표는 너무 불평등하다. 당연히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서비스는 불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평등의 기준이 뭐냐? 누구의 기준이냐? 나의 필요에 대한 기준이죠. 그런데 전문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객관적이다 그러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함수 돌려가지고 잘라버리는 게 이게 무슨 객관적이냐? 이게 이렇게 적용되니까요. 저 보십시오. 쭉 보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 내려야 돼요. 조금 비춰져 있는 사람들. 그죠? 여기에 못하는 사람 올려줘요. 실제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평균 내보니까 평균은 올랐네.
야 대한민국은 평균 올랐습니다 이렇게 선전 내니까 머리 아픈 거죠. 국민들이 의리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삶을 이해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달장애인 중에 도전적 행동이 있고 혼자 살 때 24시간 활동 보조와 주간 활동을 통해서 혼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국가가 1억 5천 내놔야 되는데 활동 보조 단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합니다. 야 국가가 그러면 1억 5천 내놔. 눈이 티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바에는 딴 데다가 조금 모셔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셔서 거기도 복지인데 굳이 골치 아픈 지역사회에 나와서 머리 아프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 평균 시간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24시간 필요한 장애인들, 특히 심한 장애인들, 발달, 중복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1시간을 빼앗는 거는요. 그들에게 1시간을 빼앗는 건 생존을 빼앗는 겁니다. 저도 봤는데요. 제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시간, 한 달, 뭐 30시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이것도 하고, 그죠? 우리 대표님 꼬셔가지고 좀 밀라고 그러도록 하고. 이럴 수 있는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1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그걸 같이 등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등가로. 등가로 이야기하면서 선전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잘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일단은. 관심도 없으니까 야 문재인 정부한테 그러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디다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정부 때 씨알도 안 먹히던데. 하락자는 유형별로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하락시키는 중증장애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당신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처먹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받으려고 했는 건데 등급제 폐지한다고 31년 만에 변화시킨다고 해놓고 기껏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뭐 합리적인 이름으로 도표를 정리하면서 깎아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보상한다는데 3년 후에 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골육상장 15유형의 장애인 중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90% 이상 만든 것이 5유형이에요. 그렇죠. 5유형끼리 서로 조금 올려주고 내놓고 이렇게 장난친 겁니다. 골육상장 465점 되면 예? 이렇게 16시간을 준대요.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14시간에서 이제 하루 총 14시간에 16시간 주니까 이야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종합조사표 했다는데 예. 그러면 이 16시간에 점수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답을 안 해요.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당신들이 모의 적용했을 때 이 16시간짜리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걸요? 아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있을걸요? 이야기하면 뭐 그 다음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가서 뭡니까? 그 데이터 내놔라. 그렇게 안 내놔. 그러면 이 점수는 뭐냐? 슈퍼, 울트라 거기에다가 또 뭔가를 더해서 나오는 점수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치상으로 16시간을 준다는데 대략 14시간 또는 15시간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루 8시간의 주간활동과 하루 16시간만 짤 수만 있다면 24시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슈퍼, 울트라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독거까지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까무라치죠. 안 까무라쳤구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그 1등급에서 경증, 중증으로 개편이 돼서 장애인 지원 체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장애인 지원 체제 전환이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큰 성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23개 국가 서비스나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가 대상이 확대됐죠. 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약 250만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번에 장애인 정책 전환으로 뭔가 좀 피부로도 느껴서 정말 크게 변화됐다 이런 거를 느끼고 싶은데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내년도 좀 아직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내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편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성만 본다면은 올해보다 한 5천억 정도 증가된 3조 3천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정기 상놓은 상태입니다. 네. 와, 3조 3천억 이제 2조의 시대에서 3조의 시대로 내년도는 갑니다. 3조 3천억. 네. 원래 아이고 2조 7천억이니까 5천 얼마? 이야 5,320원 19%를 늘렸습니다. 박수. 작년에 비해서는요 원래 늘렸던 게 2조 2천억에서 2조 7천억을 올렸으니까 얼마나? 25% 올린 겁니다. 그래 19% 많이 올렸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원래 넘어오는데 장애 등급제 폐지한다는데 장애 등급제 폐지 적용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죠. 맞잖아요. 원래 6개월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자, 내년도는 1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기간별로 6개월과 내년도는 1년인데 아니 6개월짜리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5천억 해가지고 25% 올렸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걸 2배를 올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상도 막 들어올 건데 안 그래요? 그게 산수예요. 산수. 이놈의 산수도 못하는 놈들이 고방정식 뭐 이야기하면서 종합 갖다 대놓고 방정식 이야기하면서 19%를 마치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뻥치시는 장관님한테 뻥친다 그러면 안 된다. 연락해.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예산 그거래요. 네. 이런 항목들 쭉 해서 2조 7천억을 3조 3천억으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회에 보낸 그 장애 예산이 올해 대비 19% 증가입니다. 복지부 전체 예산 평균이 한 10% 늘어난 데 비해서 2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최선을 다한대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 했네요. 야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장애인 정책입니다. 그래요? 뭔데요? 이야 제가 어려울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25%를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또 하면 또 이렇게 했죠. 내년도는 또 19%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언론에서 그래서 열심히 자랑하니까 아니 이런 언론에서 자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쳐봤자 제가 뭐 들리긴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 소득보장입니다. 이게 소득보장 항목이에요. 수당, 아까 장애인 연금 관심 많았죠. 수당입니다. 야 그래도 경증장애인한테도 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얼마 주냐. 시설장애인들한테도 주고요 4만원 주겠대요. 시설에 계시면 2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소득보장 정책이래요. 연금 중증장애인 1급에서 중복 3급 간다고 있죠 지금. 학교 다니들 18세 이상 20세도 요번에 학교 다니도 연금 줄게 라고 했대요. 그래서 대상이 좀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로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로 중복이 날아가고 상급이 가는 거는 이거는 22년도까지 기다리세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인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그나마 그래도 노동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자, 경제활동 인구가 21%면 나머지 10명 중에 2명은 경제할 수 있다. 8명은 뭐냐? 비경제활동 인구거든요. 비경제활동 인구를 사회과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생적 소비개척. 누구한테 기생하냐? 부모님들한테 기생하든가 가족들한테 기생해야죠.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안 주면서 이런 것들이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도 거기다가 실업률은 또 높아요. 그러면 소득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 갖고는 장애인단체에서 전혀 그 정도 안 된대. 큰 변화를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장애인연금만 보더라도 내년도에도 자연증가금 외에도 증액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장애인연금은 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중복 장애인만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증, 중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이 장애인연금이 다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단기적으로라도. 다섯까지가 아니고 장애인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몇 분 남았다고? 제가 좀 질문드릴 일을 돕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1등급, 2등급이 장애인을 받고 3등급은 중복장애인 기금만 소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 2, 3급을 중증장애인을 분류하고 4, 5, 6급을 경증으로 분류하면서 장애인에서 기대하는 것이 3급이 중증으로 분류되었으니까 1, 2급이 받던 그 장애인금도 우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논리적인 어떤 합리성을 가진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3급 전체를 장애임금에 포함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 장애임금 주는 수만큼 100%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제약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역시 단계별로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3급 장애인들 중에서도 과거 기준으로 3급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부터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에서 기대하고 있는 3급 전체의 그 중증 장애인 전체에게 연금을 확대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갈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밟아가시대요. 네. 제가 아까 총리님께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말씀드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존의 실리나에서는 모든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논리적 합리성이 있다고 했어요, 장관님은. 그런데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기껏 논리적 합리성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꾸준하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입니다. 소득 보장의 문제. 네, 이러한 그 대책이 실효적으로 되려면 국가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허비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사실은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아니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잖아도 내년도 예산을 짤적에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큼 대담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는요, 대정부 얼마 전에 남인순 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대정부 질의한 내용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원래 400조는요, 내년도에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100조를 더 넣어서 500조를 늘린대요. 500조를 늘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빈곤 문제, 경제 불황의 문제,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시기 문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겠다는 게, 그래서 100조를 늘리는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 됐어요? 국회에서도 발언하면 좀 몇 분 더 주거든요. 5분. 제가 몰랐어요. 한 5분에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분에서만 조금만 더. 요것만. 자.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 골든타임이다. 바로 여러분들 골든타임이에요. 투쟁할 골든타임입니다. 실링 예산, 갖춰진 부처 예산에 갇히지 말고
맨날 돈을 내면 여기서 넘어서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대한민국은 저기 OECD 평균의 3배나 부족해요. 이게 복지부에서 쓰는 자료예요. 더 예산을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인들이 자, 이거는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가짜 등급제 폐지. 우리 보고 과격한 용어를 쓴다고 했어요, 이분이. 억울해요. 더 과격한 분들은 윤종술 대표님, 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청와대에서 뭐 그 시기 하다가 다 이렇게 몰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평균 시간 7시간 늘렸다. 이 설명, 아까 활동보조 설명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도 잘 알고 있대요. 잘 알고 있죠. 왜? 이것이 조작됐다고. 조작표입니다. 점수 조작표입니다. 종합조사표가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떨어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릴 건데요. 내년도 이 정도는 5천억이 아니라, 좀 제대로 보장하십시오. 5천억이 아니라 활동 지원 예산만 9,949억을 넣어라. 라는 게 우리 요구입니다. 주간활동 예산 얼마 넣어야 됩니까? 1조래요. 이야. 저는 1조 넣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왜냐, 활동보조 서비스 이미 1조 이 돈이 있잖아요. 그쵸? 야, 2000년대 2628억은 올라갔습니다. 2019년대는 3127억 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꺾고 올라간 게 삭감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건 정액이 아니라 삭감액이에요. 활동보조 24시간, 이것도 여전히 뭐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활동보조 서비스만 두고.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 제가 탈시설 전선가라는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노래 다 부르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을 제정하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저도 이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모연대가 스웨덴에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알았습니다. 스웨덴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파하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이것을 해결했어야 될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탈시설 전선가예요. 장애 등급제 폐지는 관계의 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설에다가 처박아 두지 마시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요, 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다면, 골든타임이라며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으로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관계의 변화로 갔으면 좋겠어요. 대원 동지 여러분, 바로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투쟁 속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을 시와 동정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간활동 당연히 8시간 다 받아야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줘야 되는데, 이게 맞춤형입니다. 그런데 종합조사표 이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점수 조작해가지고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이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가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루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옛것이든
지금의 것이든 사람이든 귀신이든 모조리 짓밟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화혁명 때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의 대중들이 아편과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자본의 침탈 속에서 이 문학가가 이 한마디 한 겁니다. 제대로 좀 깨라.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한다면 우리는 사람이든 귀신이든 옛것이든 지금것이든 모조리 짓밟아 버리는 것이 지금의 투쟁의 굉장히 골든타임이에요. 투쟁으로 탈시설, 전선,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